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 남편이 돌아가신 후 평생 함께한 가정과 재산, 그리고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 배신, 절망, 그리고 희망을 되찾는 과정까지 솔직하게 전하려 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후 함께 집을 꾸미고 아이를 키우던 시간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었고 그의 웃음과 따뜻한 눈빛은 제 삶의 안식처였습니다. 저희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돌아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특히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도 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은 내 마음 속에 남을 거야. 그 말이 큰 위로였고 지금도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날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공허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아들은 어린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저 역시 슬픔 속에서 그를 다독여야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며 아들의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말투가 계산적이 되었죠. 그것이 배신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갑작스레 차갑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이해되지 않았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남편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몇 주 후 아들은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재산은 제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건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아직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그 후 아들은 점점 요구를 늘려갔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남편의 유품까지 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범위에 손을 뻗었죠. 엄마, 이제 제 말대로 하셔야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 손으로도 내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 너무 잔혹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울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하며 자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함께한 기억이 마음 깊이 떠올라 오히려 저를 붙잡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산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아들의 계산적 행동이 점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요구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과 함께 와서 선택권도 없이 병원으로 데려간 순간 분노, 배신, 공포,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제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와 다른 환자들 속에서 혼자 외로이 갇혀있던 시간.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울고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병원 기계음과 발자국 소리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끝이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는 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외부 친척에게 제 사정을 전달했고 그 소식을 들은 친척이 변호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절차를 확인하고 병원과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상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황을 듣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병원 안절망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병원 측과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 면회를 허가받았습니다. 서류와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절망 속에서도 싸울 수 있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만남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증거 수집, 기록 작성, 정리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점점 큰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면 남편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시간, 아들과 함께 장난치던 기억, 가족이 함께 모여 웃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저를 붙잡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내가 약해서 아들을 막지 못했지. 이제는 내가 강해져야 해. 그 결심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고통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한 명의 조력자, 단 몇 분의 상담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패륜적이어도 제 의지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증거를 모으고 서류를 준비하며 삶을 되찾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내 삶을 되찾을 거야. 조금씩 재산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과정 속에서도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희망.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점점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패류나 아들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에서도 인간의 의지와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슬픔과 배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잘 들어주세요.